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매일 긍정하라라는 책입니다. 니시다 호미오 지음, 장현주 옮김, 경향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하루 3번 된다, 된다, 나는 된다 라고 말하면 이 긍정적 자기 암시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끈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세상에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에 차 있습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데요. 이때 우리의 뇌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끕니다. 뇌를 속이기는 쉽다고 합니다. 지금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이 잘 안 된다, 자신이 싫다라는 이 마이너스 기억이 우리 뇌의 본능 반사 영역에 입력되어 행동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플러스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능 반사 영역에 좋은 기억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기억은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착각이어도 괜찮습니다. 일이 잘 된다. 자신이 너무 좋다. 공부가 즐겁다.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돈복이 있다. 이처럼 부자가 되고 싶거든 우선 먼저 나는 돈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뇌가 착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계속 뇌에 집어넣어 착각하게 만들면 됩니다. 조금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자신의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미지를 항상 본능 반사 영역에 보내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점은 이미지인데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좋은 착각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단지 이 차이일 뿐입니다. 긍정해야 앞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문제점을 체크하는데요. 즉, 반성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점에서 뇌가 불쾌해지기 때문에 쉽게 체념해 버립니다. 만약 여기서 그래도 나는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불쾌해서 쾌로 진자가 움직입니다. 쾌의 상태란 마음이 설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실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진정한 반성입니다. 진정한 반성이라면 아무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하며 사죄하는 것을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에서 아이들을 동반한 손님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접시를 뒤집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하면 부모는 하나같이 왜 흘리는 거야 라고 화를 냅니다. 처음부터 뭐든지 잘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워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침착하게 앞으로 조심하자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음부터 주의해야지 하고 학습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반성법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부모는 어째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는 거야 하며 아이들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도 아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부정적인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인정하거나 할 수 있다고 믿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거나 하는 긍정적 착각이 만들어집니다. 뇌 속에서 좋은 착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앞지르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뭐든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면 된다야말로 긍정적인 착각입니다. 운을 잘 느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우월의 착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은 운이 좋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감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무척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리 운이 좋은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운이 나빠 라며 전혀 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평가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모두 착각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운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운감력은 성공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운이 좋다고 느끼는 힘을 조금 더 분석하면 자신을 믿는 힘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운감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스스로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운감력을 가질 수 있고 거꾸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좋더라도 운이 나빠 라고 생각하면 운감력은 제로가 됩니다. 실제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운감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환경에서 빠져나갑니다. 한편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운감력이 없어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믿어야 운을 부릅니다. 같은 환경이나 조건이라도 운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이를 성취하고 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포기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예기치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이때 본능적으로 운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믿음으로 커다란 압력을 느끼거나 궁지에 몰려도 강한 신념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도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바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신념이 흔들립니다. 이래서는 성공에 도달할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운을 느낄 수 없으면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당연히 협력하는 사람도 없고 운 좋은 사람과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운이 나빠집니다. 운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게다가 운이 좋은 사람과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운이 좋은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과만 사귑니다. 상승 기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상승 효과로 더욱 좋은 기운을 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운한 사람은 불운한 사람을 불러 서로의 불운이 서로를 전염시킵니다. 실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회 격차입니다. 남 탓을 자주 하면 불운이 따라옵니다.
운감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하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매진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만남이나 일과 조우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는 운이 좋아라고 긍정적인 정보를 뇌에 입력합니다. 좋은 착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감력이 없는 사람은 우선 문제가 일어날 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저런 일이 일어났어 하며 허둥댑니다.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 탓을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감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탓하고 없는 사람은 타인을 탓합니다. 운을 느끼는 사람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신 탓이라고 여기고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방법이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따라서 확실히 실력이 길러집니다. 게다가 항상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장래에 밑거름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이는 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좋은 일로 바꿔버립니다. 주위 상황이나 환경이 나쁘다고 단정 지어버리면 자신은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탓해야만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는 부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입니다. 운이란 주위 상황이나 환경이므로 주위 사람이 나빠, 주어진 환경이 안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나는 운이 나빠, 나는 운이 나빠 하고 반복해서 저주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운기가 호전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운을 잘 느끼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운을 느끼는 사람은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절로 긍정적으로 사고함으로 더욱더 운이 좋아집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도 진취적입니다. 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 사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위 사람이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여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부정적인 것,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 있고 생각도 부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사이를 오갑니다. 가능하면 항상 운이 좋았으면 하지만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운을 감지하는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우선은 의식적으로 행동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도전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저절로 잠재의식 가운데 자신감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위험이 느껴지는 일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도망가면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공포심이 잠재의식에 남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점점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무리야, 무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도망가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사소한 테크닉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 운이 좋군.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뇌에게 운이 좋다고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운 좋게 무사히 지낼 수 있었군 하고 입력합니다.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야 라고 좋은 기억으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입력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운을 잘 느끼게 됩니다. 성공에 필요한 조건은 숱하게 많지만 운을 느끼는 능력은 스킬이나 노하우를 초월한
동기부여의 근원이 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나는 능력은 많지 않지만 운이 좋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체험하여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커다란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우선 운을 잘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쾌한 마음이 들면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새로운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사람은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여 도전합니다.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장래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좋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고생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일부러 괴로운 작업 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현되지 않는 장래에 대해서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착각에 빠져 있으면 뇌는 쾌 상태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런저런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면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실패하겠어 라는 위기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이때는 불쾌한 감각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거다 싶은 좋은 방법을 발견하면 다시 쾌 상태로 돌아갑니다. 즉, 진정한 플러스 사고는 진자가 불쾌 쪽으로 몇 번을 움직여도 즉시 쾌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플러스 사고를 몸에 익힌 사람은 괴로워할 틈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괴로운 일을 괴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뇌가 불쾌한 상태일 때 즉시 플러스로 되돌릴 키워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만들어 주셔서 라고 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키워드에 의해 부정적이고 불쾌한 현실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 뇌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대로 두면 몸도 마음도 점점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키워드를 만들어 진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갔을 때 즉시 좋은 착각을 하여 플러스 쪽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난한 마인드가 가난을 만듭니다. 금전의 유무도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굳게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지독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노력해서 주위 사람이 기뻐해 준다면 그걸로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유감스럽지만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한 사람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본인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력에 비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성과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자기만 가난을 괴로워한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서서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의 노력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 라고 불평이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위에 피해를 주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점점 불행해집니다. 청빈사상,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가난함을 정당화하여 가난해도 할 수 없지 하는 착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왜 그런지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39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와타나베 가오로 지음, 김윤소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로 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가난, 이혼, 유산이라는 아픔을 딛고 성공하기까지 그녀의 삶을 바꾼 39가지 보석 같은 원칙들을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를 걷어내고 돈의 흐름을 막는 마음속 빗장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왠지 마음이 수렁거린다든지 돈을 화제로 올리는 건 속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돈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렙니다. 설레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화제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고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시스템이라든지 돈의 흐름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등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절로 엔돌핀이 솟습니다. 돈은 바로 그렇게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이 출렁일 때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든 기분 좋은 설렘과 두근거림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 비즈니스는 분명 성공과 가까워지고 그러면 돈도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돈은 자신의 내면을 아는데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짝 들여다봐도 사는 방법이나 자아상, 남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돈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한번 가로 안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돈은 뭐뭐뭐뭐다. 돈은 뭐뭐한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뭐뭐다. 부자들은 뭐뭐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뭐뭐다. 각 문장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면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저자가 예로 채워넣은 것들입니다. 나한테 돈은 늘 부족하다. 돈은 어쨌거나 필요한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다. 부자들은 노후 걱정 없겠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싶다. 나한테 돈은 중요한 존재다. 돈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베풀 게 많은 사람이다. 부자들은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다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이 말들 속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인 말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의외로 이렇게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난 자랑, 싸구려 자랑은 지금부터는 일절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정반대가 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얻고 있는 수입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해 돈의 감각을 익히게 되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돈의 상식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돈을 많이 탐내는 건 욕심이야 라고 빗장이 채워지기도 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그 빗장은 단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빗장은 만족할 줄 아는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태로 표면화되기도 합니다. 풍족해지는 것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금전운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빗장을 걷어내고 풍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무 아까워 장롱 깊숙이 넣어둔 좋은 물건들을 꺼내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두도록 해야 합니다. 보석이라든지 좋은 옷이 있으면 평소에 애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많이 없더라도 갖고 있는 좋은 물건들이 있다면 자주 꺼내 남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좋아 보인다고 비싸 보인다고 봐준다면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받아들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빗장을 제거하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부자 마인드로 바꾸면 결과도 바뀌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는 부자와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점점 더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부정하는 어떤 말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실 나도 예전에는 자꾸만 가난을 자랑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고 어쩐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적자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내 금전운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돈에 대한 빗장을 걷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더라도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돈이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실제로도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더 이상 부정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내뱉곤 하던 다음과 같은 말들도 완전히 뚝 끊었습니다. 돈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와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정말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고, 불안감이 사라지니 적자도 해소되고, 마음도 현실도 넉넉해졌습니다. 내 운수 자체가 바뀐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돈에 대해 걸어두었던 빗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얽힌 힘든 일들도 어느덧 나와 멀어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마음 먹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많은 돈을 하늘의 은행에 맡기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도 상당히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을 끌어당기고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그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려는 마음은 나는 가난해라는 자아상을 만들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한층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뿐입니다. 끌어당기는 법칙은 정말이지 단순해서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부자들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한데요.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돈은 많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든 말든 간에 실제로 지금 내 손에 없지만 세상에는 차고 넘칠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차고 넘칠 정도의 돈이 나의 파이프로 연결만 되면 그야말로 돈은 나에게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긍정을 부르는 말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빗장을 제거하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요컨대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자세, 마인드, 생각을 긍정적인 단원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단원이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뭐뭐 하게 해주세요처럼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입니다처럼 단언하는 형태로 말해야 합니다. 느닷없이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다면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돈에서 연상되는 말들이 긍정적이라면 그대로 두고 부정적인 말들은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계속 선언하듯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어색함이 없고 불편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부자의 자아상으로 한 걸음 전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말의 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린 걸 돌려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일에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돈으로 고생하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연한 일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대가로 그때 내게는 돈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30이 되던 해 나는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겨 나는 오빠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름 성실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달이 남았을 시점에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30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거의 다 갚았잖아. 겨우 30만 원인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 오빠도 내게 달라고 하지 않으니 슬그머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그건 오빠에게 아주 신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 바로 갚았고 그러고 나서야 나는 홀가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늘 다음의 격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 1억이라는 돈은 단 1원이 부족해도 1억 원이 되지 못합니다. 1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돈의 호감을 사는 기본이고 1원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돈의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됩니다. 들어오는 돈에 감사해야 하고
나가는 돈은 기분 좋게 보내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마지못해 하는 마음은 모두 돈의 미움을 사는 행동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벌이에 부정적이다. 나는 돈이 나갈 때 한숨을 내쉰다. 나는 빌린 돈을 갚는 게 아깝다. 나는 일원을 가볍게 여긴다. 나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괜히 질투의 감정이 생긴다. 나는 돈은 쓰지 않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돈을 받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돈을 받고 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만 돈을 쓴다. 이처럼 돈의 미움을 사는 생각이나 행동들을 해왔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쌓아 올린 빗장은 모두 걷어내면 됩니다. 풍족하고 행복한 인생에 상한선이란 없습니다. 돈과 행복을 함께 끌어당기는 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풍족함이 100배가 되는 포커스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요. 돈이 없어지면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되어 결핍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결핍감은 그야말로 결핍을 불러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매일 세어보면 점점 행복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걸 센다면 불행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뿐입니다. 그게 자칫 버릇이 되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불행을 더 찾아 나섭니다. 풍족함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을 스스로 깨달으면 돈과 관련해서도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설령 다시 무일푼이 될지라도 다시 풍족해진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그 강한 믿음이 다시 사람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여 불평불만을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결핍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비교하지 않는다. 불만을 늘어놓지 않는다. 지금 가진 작은 행복을 일상에서 더 많이 찾아서 초점을 맞춘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인생에 비유하면 빈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괴로움, 슬픔으로 힘들다면 지금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하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에서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돈의 파이프가 굵어질 때입니다. 앞으로 더 큰 풍족함이 우리 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돈에게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